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황운하 의원입니다. 일부 매체에서 공개된 바와 같이 윤석열 후보가 그 검사 시절에 자신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듯한 그런 좀 망언을 하고 그 망언의 일부에는 저를 콕 집어서 언급한 부분도 있어서 오늘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의겸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의겸 의원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준비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정치검찰 윤석열 후보의 아나무인 막말에 분노하며 대국민 사죄와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한 매체에서 윤석열 후보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을 읽으며 경악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정치검찰 윤석열이 자신의 지지 기반인 보수 세력이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 함부로 호칭하며 조롱과 멸시에 찬 막말을 해대며 마치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가 자신의 손아귀에 달려있기로 한 듯이 천박한 언어를 쏟아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직 전체를 정치 권력의 하수인증으로 여기며 경찰은 검찰에 그저 복종이나 해야 하는 하부기관을 인식하는 천박하고 시대착오적인 몰상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녹취록에서 윤석열 검사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민낯을 드러낸 채 영화 더 킹을 보는 듯 세상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일단 뇌물로 넣어놓으면은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패 범죄에 이렇게 되면은 조사도 안 받고 이게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직을 할 수가 없거든. 이명박이가 29살짜리 애한테 저렇게 내다바이에 당해가지고 그거는 죄가 없잖아. 털고 나간 거지. 노무현을 잡으려고 박연차를 잡겠다고 한 건데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자신의 입맛대로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대통령 출마자의 낙마 여부도 결정하고 전직 대통령을 표적 수사해서 잡아넣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듣기 민망한 것은 이런 충격적인 정치검찰의 행적을 거리낌 없이 떠올리는 검사 윤석열의 무례하고 천박한 말투입니다. 검사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그저 대한민국 모든 권력자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일 뿐이고 대한민국은 통째로 검찰 손아귀에 있다는 듯한 검찰 만능주의적인 사고로 꽉 들어차 있다는 사실을 녹취록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후보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검찰 파쇼 국가가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무기로 파쇼 국가의 독재자들이었던 히틀러와 무솔리니처럼 국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검찰권을 강압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고 인권을 짓밟을 것이고 억울한 사람들의 피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눈밖에 난 사람들과 검찰 제국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둘씩 윤석열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참혹한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검찰 제국에 협력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기 위해 그의 하수인이 될 것입니다. 오직 검사들과 그의 친인척들만이 신성가족으로 법 위에 군림할 것입니다. 윤석열 녹취록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검찰주의자 윤석열의 위험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주었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 파쇼와 파시스트 국가 지도자라는 암울한 미래가 도래할 수도 있음을 증명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인식체계는 검찰 모든 권력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오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의 사고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고 그의 실체는 법의 이름으로 오히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찰 만능주의자일 뿐입니다. 검사 윤석열은 녹취록에서 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짧은 임기 동안에 검찰 조직을 쥐고 들기 어려우니까 경찰을 이용한다. 경찰은 검사한테 엉까야 출세한다.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과 자신의 상관인 법무장관에게 대들어서 그 대가로 국민의힘이 잠시 빌려온 대통령 후보자를 꿰찬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검찰주의자 윤석열의 눈에 정치인들은 그저 짧은 임기를 가진 무력한 존재들이고 경찰은 정치인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검사의 지독한 검찰주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주의자 윤석열에게 검찰은 대통령 권력 위에 있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인 것입니다. 선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현직 경찰 공무원 여러분, 저는 피 끓는 청춘을 경찰에 바치며 35년간 경찰에 봉직해왔습니다. 윤석열은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해 정치인들이 검찰을 건드리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로 폄훼했습니다. 윤석열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형사사법 시스템과 사법정의구현을 위해 수사구조개혁을 요구한 경찰관들 향해 검사에게 엉깐다며 모욕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의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경찰 비하 발언에 분노합니다. 13만 경찰과 150만 경우에게 참기 어려운 모멸감을 안겨줬습니다. 즉각 사죄하고 더 늦기 전에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기 바랍니다.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황운하 같은 애들이 운운하며 경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느냐는 망언으로 검찰개혁의 본질에 대한 지려 천박함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에게는 박영수 변호사만이 선생이고 나머지는 다 애들인 모양입니다. 언어 수준과 기본 인성이 상식 이하입니다. 동네 뒷골목 건달들의 어휘 구사력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구두폭탄주, 개사과 구두발 사건 등이 모두 이같이 기본 인식의 천박함이 외부로 표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명박 BBK 사건을 덮어준 대가로 이명박 정부의 세택을 누렸음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신이 바로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보길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조차 윤석열 후보에 대해 대통령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그를 뽑는다면 1년도 안 지나서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에게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의 DNA가 있는 듯합니다. 그의 배신은 자신을 몇 단계씩 뛰어넘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임명권자에 대한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무지무능해 천박한 인성까지 두루두루 갖춘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분수를 깨닫고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에게 무릎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길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우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수사권 조정은 원위치 하지 않겠다는 사탕 발린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열의 경찰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생각해 볼 때 이 같은 약속은 취임 즉시 날려버릴 헛된 허언이자 양두구육의 기만에 불과할 것이 명확합니다. 5년 임기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건드릴 수 없다는 말에서 드러나듯 윤석열은 검찰 지상주의자임이 명백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권력은 더욱 팽창할 것이고 이에 저항하는 어떤 세력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사구조개혁을 놓고 검찰과 논쟁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마구잡이 기소를 당했던 그 시절로 곧바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 파쇼 국가의 탄생을 막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암흑기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야만의 검찰 시대를 국민께서 저지해 주십시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농단하는 정치검찰과 시대착오적인 검찰주의자를 국민의힘으로 응징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검찰이 함부로 바로하는 것을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을 통해 검찰 내부에 잔존해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 검찰주의자들이 영원히 사라지고 검찰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윤석열은 정치검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검찰 만능주의에 불과합니다. 복잡다기한 세상사 모든 일을 검찰을 그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그 오만과 독선과 편협함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검찰 파쇼 국가가 될 것입니다. 검찰 독재 국가가 도래할 것입니다. 검찰 제국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역사의 순리를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고요. 이어서 김유겸 의원님께서 추가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황운하 의원님에 이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평가,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번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걸 보면 2016년도에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검사까지 갈 거 뭐 있나? 검찰이 뇌물로 엮으면 된다. 뇌물로 넣어놓으면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다. 뇌물로 집어넣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한 시점이 2016년 12월 말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 박용수 특검이 시작되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정황상 당시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특별수사본부를 차려서 최순실을 구속하고 박근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막 수사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검찰이 이런 헌법적인 법률적인 규정을 모두 뛰어넘어서 초강경의 압박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복잡하게 특검까지 갈 것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당시 한번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촛불 전국에서 여러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태도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강경한 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녹취록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경멸을 늘어놓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를 조진다. 뇌물을 재단 법인으로 받아먹었구나. 원래 박근혜가 재단하는 사람이잖아. 직업이 재단 아니냐.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이 해왔던 그 전에 유경재단, 영남대 재단까지 거론을 해가면서 조롱과 경멸을 늘어놓았습니다. 불과 이게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설 때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나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뵙고 싶다. 내가 검사로서 맡은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그 짧은 시간 내에 말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안과 밖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윤석열의 진심입니까? 이렇게 안팎이 다른 말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번 녹취록 발언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우리 황운하 의원님에 대해서 황운하 같은 애들 이런 말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경찰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하하고 그리고 검찰 지상주의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총장이 되고자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와 또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입니다.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을 놓고 청와대가 면접을 했는데 면접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단히 순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보다 더 나아가는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는 게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찬성은 물론 오히려 정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견을 보이며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다. 공수처 설치는 물론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였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속된 말로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뒤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단지 이렇게 다른 정도가 아니고 배신이라고 할 수 있죠. 노영민 실장은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가슴속에 배신의 칼을 숨기고 대통령과 국민을 속였다. 이게 노영민 실장의 단언입니다. 저는 이번 발언록을 통해서,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후보의 진면모를 똑똑히 알아봐 주시고 3월 9일 아니죠. 오늘 사전투표 때부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혹시라도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녹취 파일을 못 들어서 그런데요. 이게 4시간이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하신 건지랑요. 이거 녹취를 녹음하신 분이 혹시 누구신지도 알고 계신지. 녹음하신 분은 이게 이제 썬데이 저널에서 보내온 자료인데요. 썬데이 저널 측에서 녹음하신 분이 자신의 신원이 드러날까봐 몹시 걱정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말씀을 그 녹음하신 분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점을 보면 2016년 말, 즉 이제 최순실에 대한 수사가 특별수사본부를 통해서 본격화되고 이어서 이제 박영수 특검에 의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하고 한 그런 시점까지 길게 한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여러 사례의 인터뷰 내용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한 4시간 분량입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자리에서 4시간 넘게 얘기한 녹취록이 아니고 이제 그 2016년 말부터 2017년 윤석열이 이제 중앙지검장 취임 이후까지 이어지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이제 인터뷰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녹취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참고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분이 5년 더 넘는 과거의 그 녹취록을 지금까지 보관을 하고 계셨고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걸 들으면 누가 이걸 녹취를 했고 누가 제보를 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용기를 내셔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신 겁니다. 예, 없으시면 45분부터 또 우리 공보국에서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기자회견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